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메타의 저커버그가 한국의 벤처캐피탈 퓨리오사를 인수하는 의향을 발표했습니다. 퓨리오사는 AI 칩에 대한 설계를 담당하는 팜리스 회사입니다. 인수 금액이 한 1조 원 되거나 넘어설 거로 예상이 됩니다. 퓨리오사는 삼성전자에 있던 직원들이 나와서 만든 스타트업입니다. 이번 퓨리오사 인수 계기로 AI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더 분발해서 한국 AI의 산업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설계와 위탁 생산, 후공정까지 다 같이 하고 있죠. 설계 분야는 분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의 팜리스 설계회사가 한 100개 회사 정도 돼요. 반면에 대만은 2,000곳이 넘습니다. TSMC는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로 인한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겁니다. 수요처에서. 그러나 삼성은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 생산을 맡겨도 설계에 대한 기술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요처에서 리스크가 있는 거죠. 반도체도 설계 분야, 제조 분야, 후공정, 이런 각각의 공정을 구분해서 분사해서 생태계를 형성하면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M7 중에 메타가 주가지수가 제일 높죠. 주식 가격이 지금 $650 넘죠. 머스크 테슬라가 450 정도 갔다가 지금 320, 30 정도, 한 30% 내려왔죠. 메타는 내실을 상당히 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번에 퓨리오사의 메타와의 서로 공조관계가 긍정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현재 다수의 AI 또는 반도체 산업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분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소망을 하고 퓨리오사 임직원들께 축하드립니다. 회사를 키워서 1조 원을 만든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죠. 기업 가치. 그 10년 안에 만들면 매출이 1조 원이면 유니콘 기업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유니콘 기업이 23곳이 있어요. 그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준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IT 인프라를 선도를 해주셨죠. 그때 2000년대 초반에 10조 원을 투자하셨어요. 지금도 10조 원은 큰 돈인데 그 당시 10조 원이면 1년 예산의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런 R&D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유니콘 기업이 23곳이나 있는 거예요. 일본은
아마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한 곳인가? 아니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디지털 이전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선도적으로 일본의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 스타게이트, 요번에 트럼프 정부와 스타게이트, 또 GPU를 넘어서 NPU, AI와 로봇과의 결합. 그래서 개인이 동행하는 AI, 로봇. 그것을 꿈꾸는 거죠. 손정희 회장은. 우리가 핸드폰이 필수품이 됐잖아요. 전부 다 한 사람당 하나씩 갖고, 로봇도 개인별로 하나씩 갖는 그런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거죠. 손정희 회장의 꿈이. 저는 상당히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인재가 유출했지만 남아있는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미래의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KDI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1.6% 발표했죠. 한국은행은 1.6%에서 1.7%, 기획재정부는 1.8%. JP모건 1.3%였죠. JP모건은 뭐 투자은행이지만 일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은행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엄청 인색하죠. 폄하하는 경제 성장률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목표 주가를 뭐 12만 원, 20만 원이 넘고 있는 기업을 1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하면 일정 부분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목표 주가를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된 거죠.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AI 시장에 GPU를 선도하는 그런 SK 하이닉스를 20만 원이 넘는 주가를 1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 저는 단순한 경제 분석을 떠나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어제 정부에서 수출, 내수, 고용 이 세 가지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 KDI에서 발표를 했어요. 경제 성장률 1.6% 발표하면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담보대출, 부동산 시장도 보통 한 달에 3조에서 많으면 5조까지 대출이 있었는데 1월 달에 1조 7천억 주담대가 있었고 그것은 전월 대비 9천억이 감소한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나 건설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저는 연착륙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가 월세로 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세 보증금을 보증을 서주는 것이 허구거든요. 허구가 600억이 넘잖아요. 지금 보증 서준 게. 전세 보증금을 보증을 서주는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 내관이고 내수를 좀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냐.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종전과 재건에 대한 얘기가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종전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고 합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 재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이 전비로 지원해 준 게 한 150조 되니까 그거에 대한 회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히토류 그리고 기타 지하자원 그리고 건설, 기계, 시멘트, 원자재 뭐 이런 분야에 대한 재건에 미국의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유도 거기에 버금가는 전비를 지원하고 독일만 해도 60조가 넘죠. 그래서 이유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한국은 3조 원에 대한 지원을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재건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상력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크라이나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의 필요한 재건이 또 필요할 거예요. 거기에도 좀 정부가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기업의 어떤 현지 법인을 갖고 있는 기업의 상황을 잘 물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백옵션으로 일단 팔고 나왔는데 다시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이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최대화하는 그러한 방향을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상원에서 원래 존스법이 있죠. 미국 내 기업 외에는 해군 함정을 못 만들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규제를 푸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동맹국의 혜택이 있겠죠. 결국 일본하고 한국인데 조선업은 뭐 일본에 비하면 저희가 경쟁력이 한국이 좀 많이 앞서죠. 미국 해군의 MRO, 정비, 수리, 하자 보수 그런 부분에 대한 수주라든가 또 존스법이 규제가 완화돼서 해외에서도 해군 함정을 만들 수 있을 때 많은 수주를 한국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떠한 분야에서 물꼬를 터서 수출, 내수, 고용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